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네, 일당백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정박입니다. 네, 오늘도 이 정씨 3남매가 남매? 삼남매가 열심히 또 한번 책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책은 어떤 겁니까? 뭐 오늘 책은 네. 그 오늘이 9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양에서 그 9라는 숫자가 우리 구운몽에서처럼 맞다. 중요한 숫자라고 아주 하셨잖아요. 중요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미에서 중국의 루신이 지은 아큐정전을 갖고 왔습니다. 아큐정전. 네. 저는 요거 읽었습니다. 오. 네, 읽었는데 좀 오래전에 읽었어요. 네. 그래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화삼관 매열기 같은 혹은 하여튼 그 좀 어려운 농민의 이야기 뭐 이런 거가 아니었나, 그냥 얼핏 기억이 그래요. 제 이미지는. 우리 정민현님은 저는 솔직히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이 네. 소설가도 네, 그렇고 네. 제목 이 책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냥 딱 처음 들었을 때 웬 홍콩 영화? 중국 아비정전. 아, 아비정전. 그냥 저는 아비정전이야 뭐야 이러면서 이름이 좀 그랬어요. 아큐정전. 네. 이 그러니까 큐를 근데 진짜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아큐란 이름이 그러니까 아라는 게 우리 아비 하듯이 네. 그 아가 이름 앞에 붙이는 친근하게 붙이는 일종의 접사라고 합니다. 접두사 같은 거. 네, 접두사하고 중국에서? 네, 친근하게 붙이는 네. 접두사하고 큐라는 거는 이게 변발 모양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변발을 하면 머리를 그쵸. 닦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큐가 이제 이렇게 딱 선이 하나 꺼지지 않습니까? 황비용머리. 네, 네네. 그렇죠. 그거를 형상화해서 이제 아큐. 정전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이게 뭐 발을 정자에 전할 전자인데 네. 이게 뭐 아주 이게 무슨 우리가 위인전 이런 게 아니고 네. 영어로 보면 true story, 진짜 이야기, 사실 본래 이야기 뭐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큐의 이야기. 그렇죠. 근데 아큐라고 하면 대머리예요 그러면? 아니요, 변발이겠지. 그러니까 변발한 사람.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우리가 보면 길동이 이야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라기보다는 네. 그때 당시 살았던 그냥 중국 사람 누군가 요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날품팔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네. 네. 그 마을에 보면 한두 명씩 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좀 허드렛 일 해주고 그 품살을 일당 받아가지고 받고, 일당 받아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뭐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요즘 치면 그 뭐 일종의 농촌 일종의 룸펜 프로레타리아트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렇게 봐야죠. 농촌에 있는 룸펜. 공부는 좀 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했다고 자기 주변에 이제 말만 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사인을 하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하는 거죠.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공문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서에. 약간 그 영화 더 리더에 보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글 읽을 줄 모르는데 그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내 범죄를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큐정전, 일단 이 책 쓰신 분이 루신. 네. 루신. 저희가 많이 들어봤고 네.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자 문학가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루신에 대해서 루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공산당을 이끈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루신을 항상 극찬을 했습니다. 왜요? 극찬. 최고의 어떤 작가다. 그래서 사실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청년들이 오른손에는 마오쩌둥 어록, 모택동 어록을 들고 왼쪽에는 루신의 작품을 들고 있을 만큼 끝없는 어떤 칭찬과 칭송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리고 현대 중국의 작가 중에 외국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 루신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국민 소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현대 중국 문학의 간판 스타다. 네네.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 있죠. 어. 근데 이분이 소설가이긴 한데 실제 소설은 장편 소설은 없고요. 네. 중편 그래요? 소설, 단편 소설, 실제 소설은 한 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잡문이라고 에세이를 많이 남겼죠. 아. 근데 이제 그 에세이 중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명한 것들이 많죠. 이분 뭐가 있어요? 뭐 우리 이런 것들 이건 에세이는 아니고 이제 네. 일종의 소설 형식이지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길과 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겨나듯이 희망이란 것도 그런 것이다.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이게 일본 교과서에 항상 실려 있거든요. 일본 교과서예요. 네, 네. 루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저 유명한 어디냐면 소흥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요? 소흥주 소흥주? 술 소흥이라고 샤오싱. 술은 네. 우리 정민현님이 전문인데. 아니에요. 저 술은 진짜 전문 아니에요. 술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술이 어. 고량주 있죠. 백주라고 고량주. 하는. 예, 뭐 제가 이제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어. 고량주로 대표되는 아주 독한 술이 있고 네. 이 황주로 대표되는 좀 남방부 쪽 남쪽에 아주 달짝지근하다고 해야 되나 좀 도수가 낮은 술이 있는데 네. 그 소흥주라고 거기 아주 유명한 동네거든요. 바로 거기 출신이죠. 중국 제장성이라고 예, 상해 좀 밑쪽으로 해가지고 예. 거기 소흥이라고 그 아주 풍광이 좋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갑니다. 루신이요? 예, 그 일본에 이제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가는데 네. 애초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의대 시험 이제 공부를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쉬는 시간에 환등기를 틀어주거든요. 그때 영사기를 가지고 뭘 틀어주는데 네. 거기서 당시 노일 전쟁이었나요? 노일 전쟁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겼는데 중국 땅에서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이죠. 중국인이 러시아에 스파이를 했다고 일본인이 이 사람을 이제 처형을 시키려 하는 거예요. 네. 목을 베려고 하는데 같은 동포들이 가만히 입을 해 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고쳐줘야 된다. 아. 그렇게 의학 공부를 거기서 작파를 하고 정말 흔히 우리가 이제 의사 중에 소의, 중의, 대의가 있다고 하는데 소의는 작은 의사,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중의는 사회를 고쳐주고 대의는 거? 나라를 고쳐준다. 사회를 사회? 고쳐준다. 네. 사회. 소사이어티. 사회. 네.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이런 게 많이 어려워요. 뭐 전문 용어 나오는 줄 알고 저 괜히 혼자 움찔했구나. 네, 움찔해가지고 괜히. 혼자 괜히 그렇네. 죄의식 사회.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러니까 소의는 소사이어티. 몸을 고치고 네. 중의는 사회를 고치고 네. 대의는 나라를 나라를 고친다. 고친다. 사실 뭐 나라보다 오히려 인류를 고친다고 할 수 있는데 어. 뭐 정말 이 루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일본에서도 루신을 엄청나게 떠받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우파들은 루신이 일본에서 7년간 유학을 했다.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가서 중국에 이제 큰 작가가 됐다. 그러니까 넌 까불어봤자 우리한테 배운 거다. 이래서 좋아하고 일본의 좌파는 자 루신을 봐라. 얼마나 현실을 참여를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문제에 대해서 네. 고발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루신을 본받자. 이렇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루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군사 독재 이제 정권 시절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저항과 어떤 한거가 우리가 많이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루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뭐 일본의 국민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있죠. 중국은 루신. 루신. 우리는 이제 사실 좀 애매한데 보통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이광수를 많이 이제 거론을 하는데 우리 예. 소? 이광수. 네. 소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소 그린 분이고 아 누구 이중섭? 이준섭님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니? 여기 작가라는데. 이광석이 뭐 이광수, 썼죠? 이광수, 무정. 춘원 이광수, 춘원. 무정이라는 소설 쓰고. 무정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바로 그 무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는 무정. 무정 브루스 말고. 모르겠네. 이광수가 우리 민족의 가장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광수는 친일이 약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친일을 했죠. 민족 네. 개조론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비극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는
근데 문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설이 엇갈립니다만 네. 뭐 최초의 어떤 근대 소설을 썼고 이런 것들이 하나 있다. 이거 정도로 우리가 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뭐 우리의 국민 소설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꺽정을 쓴 벽초홍명이 토지. 그렇죠. 뭐 박경리. 토지 박경리라든지. 음.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중국이나 일본과 견줄만한 작가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북으로 간 이제 작가지만 홍명이 벽초 홍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하죠. 예. 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누구나 딱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분이 약간 좀 부실한 건 사실이군요. 예,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가 어떤 작품의 어떤 업적도 중요한데 네. 우리는 또 작가의 인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광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좋은 작품이라보다 여러 작품을 남겼지만 그 인생이라는 게 뭐 사실은 1919년 28 독립선언도 이광수가 일본에서 먼저 선언문을 기초를 하고 이광수가요? 예. 그 당시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기초도 하고 또 근데 왜 친일됐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서 네. 또 이제 그런 독립 그 운동도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몸임도 고달프고 앞으로 전망도 없을 때 변절을 하는 거군요. 예, 새로운 또 여자가 허영숙인가요? 자기 이제 우리 한국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여자 의사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구애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조선으로 귀환하면서 일종의 좀 그 이후로 뭐 좀 많이 변절을 해버린 거죠. 여자 만나면서 이제 인생도 바뀌었군요. 그런가요? 여자가 그럼 지금 친일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친일이 아니라 결국 이제 같이 살려고 하면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정된 삶을 누리려면. 네네네. 그 상하이에서는 안정된 삶이 없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의 삶이라는 것도 뭐 방 한 칸, 뭐 사무실 한 칸도 변변찮은데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택하기 위해서 조선을 가면 결국 그거는 이제 일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반성하세요, 정민. 여자는 현실적이라서.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그 요즘 뭐 우리 저 작년에 그 암살에 나왔던 네. 그 아. 암살이었나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뭐 전전. 남자연 의사라든지 네. 실제 실존 인물이 전부 됐던 의사나 그렇죠. 뭐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이런 음. 광락원 여사라든지 또 저기 김원봉 의열단의 김원봉의 예, 그 박차정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워낙 뭐 또 여성의 몸으로 독립운동에서 그래.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셨죠. 그래 비하하지 말아요. 자꾸 여성 비하 발언. 제가요? 하여튼 그래서 루신이 중국의 하여튼 뭐 국민 네네. 작가라고는 이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우리하고도 네. 관련이 깊습니다. 루신이요? 예, 그 상하이에 루신 공원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상하이에 가면 루신 공원이 그 공원이 사실은 네. 예전에 이름이 홍구공원이었거든요. 홍구공원. 네? 홍구요. 예, 거기에서 바로 우리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네네. 일본의 시라카와 대장을 그죠 다치게 하고 어. 수많은 사람들 사상하게 했죠. 예. 그런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한 바로 그 동네가 홍구공원인데 그게 이름이 루신공원으로 이제 45년 이후에 바꿔진 거죠. 네. 일부러 그럼 거기서 한 건가? 응? 그런 건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가 일부러 거기서 한 건 아니에요. 12년 후에 바뀌어질지 알고. 적당히 좀 던지세요, 정민현님. 우리가 욕 먹어. 정민현님 이럴수록 왜 안 쳤냐? 왜요? 네?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 정민현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잘 돼야죠. 전 저의 길을 갑니다. 마이 웨이. 우리 지금 듣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최근에. 그래요? 나 무서운데? 정민현님에 대한 그 댓글들 좀 읽어보세요 혹시? 안 읽어보는구나. 읽어봐요.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일당백은 봐요.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불금쇼는 욕만 있는데 그래도 이 일당백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은 지식인들이셔서 그런지 너무 좋아.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단점도 이렇게 되게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제 안 좋다, 이건 좀 개선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비판을 해주시네요. 네네. 아 진짜 그리고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만 후원금? 그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요. 10,000원, 30,000원 그게 적은 돈 같아도 매번 그렇게 내려면 쉽지 않아요. 그 돈 그때 다 어디 있어요? 그거? 왜 안 주나? 그냥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다 우리 정방님 드려야 돼. 그냥 차곡차곡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끄집어낸 적이 그런 없어가지고. 거 욕심내지 마요, 정민현님. 아니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라고 자본주의 있는 거 아니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지. 맞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우리 저 루신이 우리와도 연관이 인연이 좀 있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루신이 요 소설을 쓸 때 뭐 중국 상황 뭐 이런 건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이 네. 그 청나라가 말기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이 1840년에 아펜 전쟁으로 영국에게 지고 나서부터 네. 거의 뭐 계속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중국 땅을 하나씩 떼먹는 거예요, 그죠? 열강들의 그냥 놀이터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그 한 점씩 예, 다 네. 뜯겨 나가는 거죠, 살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농민 운동이 일어났지만 15년간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네. 또 그 와중에 청나라 이제 나름 지식인들이 변법 자강 운동도 일으키지만 또 다 실패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무슨 신의 말이냐면 혁명. 예, 신의 혁명 뭐냐면 이제 왕조 시대를 끝장내고 인민들의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만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한 국민당의 선문과 네. 저 순원. 당시 순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군인이었죠. 그 북방의 군벌, 북양 군벌의 핵심 그 실력자였던 위안스카이가 아 원세계. 예, 원세계가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타협을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순원이 총통을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자 공화국을 만들고 일단 일대 총독은 당신이 맡아라 네. 이렇게 위안스카이에게 주거든요. 자 그래서 혁명이 될 줄 알았는데 1912년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선거를 하자고 해놓고 1913년에 국민당의 당수를 그 암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 완전 박살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순원은 다시 이제 망명을 떠나고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욕심을 내고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진짜 정말 그렇네. 너무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한번 꼭 잡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가정에서 잡으시고요. 원세계가 그렇게 위안스카이가 또 변심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원세계는 이제 1915년인가요? 16년에 이제 결국 황제라는 게 너무 무리수여 가지고 네. 결국 그게 뭐 6개월 만에 결국 안 되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 원세계가 실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천하가 엄청나게 대혼란 시대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루신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신의 혁명이 망가지는 걸 보고 엄청나게 이제 실망과 네네. 좌절에 그 당시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네. 당신이 좀 소설을 쓰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 이런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철로 만든 사방에 창문도 하나도 없고 철로 만든 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방에 여러 사람이 지금 갇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갇혀 있는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 연기 같은 게 나오고 일어나는데 전부 다 뭐 아편 연기에 취해가지고 어리여리하게 있고 이러다 곧 이 사람들은 죽는데 죽음에 따른 고통이나 아픔도 없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일어나 우리 뭐 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사방이 철벽으로 갇혀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고통을 더 주는 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써봤자 이미 망가진 사회에서 뭘 내가 하겠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그렇죠. 모르는 채 차라리 행복하게 죽어라. 그냥 모르는 아는 게 병이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죽어라 이러니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몇 명이라도 만약 그 말 듣고 일어나가지고 두드리고 뭘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지 않냐. 혹시나 방법이 나올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광인일기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 약효정지를 쓰게 되거든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 중국의 청년이라든지 젊은이들에게 깨어나라 이런 어떤 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관련해서 쓴 에세이 제목이 나팜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팜 그게 이제 아우성 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노신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 참여적인 문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게이지먼트라 해가지고 네. 프랑스 말로 앙가주망. 네네. 바로 그 앙가주망 참여 지식인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순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루신의 아큐정전. 우리가 이제 보통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거 세트로 사면 네. 반드시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이 책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아마 거기서 봤던 것 같고. 근데 이 책이 그 정도로 세계 문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정도의 평가를 받는 네.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루신이 소설이 너무 양도 작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부풀려졌다. 뭔가 좀 정치적인 필요에서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또 나오는 해석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소설은 보통 네. 우리가 계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계몽이라는 것은 뭔가 지식인들이 좀 우매한 일반 백성이나 대중들을 뭔가 깨우쳐준다. 깨운다. 내가 네. 위에서 아래로 깨우친다는데 이 노신의 아큐정전이 위대한 이유는 나도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보통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나도 아큐구나. 아큐가 참 그 소설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무지몽매하고 이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나도 아큐구나. 이런 뭔가 반성을 던져주거든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내가 뭔가 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너보다 먼저 하니까 너를 좀 가르쳐주겠다. 이런 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소설의 강점이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식인들이 이제 좀 약간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있어서 네네네. 너네들을 내가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여튼 항상 그 생각이 기본에는 내가 너네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네네.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길이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렇죠.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다. 네. 이런 거에서 이제 높은 평가를 좀 받는 게 있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이제 당시 이 소설이 씌어진 1910년대 말 20대 초반 같은 경우가 네. 지식인들이 뭔가 가르쳐 들려는 경향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데 오히려 이때 오히려 이 사람은 요즘 반대로. 몇십 년 후에 나타날 이런 지식인의 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 소설에 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그런 뭔가 사상의 어떤 맹아를 갖고 있지 않았냐. 네. 뭐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들 되게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 정민영님도. 전 진짜 싫죠. 그러니까 정박님만 빼고. 아니 나는 이분은 저는 뭐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 이 정민영님한테 뭐라고 누가 하면 어디서 네가 선생질이냐고. 저는 그 반대로 행동하죠. 어떻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너 뭐 그렇지. 이거 해 이러면은 더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죠. 하긴 남성들이 그 저번에 그런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맨스플레인. 맨스플레인 해가지고 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 그것도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오빠가 거죠. 말이지. 이렇게 맞아. 시작하면. 제일 내가- 잘하시는 거 정영진님이. 이게 저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잘 맞아요. 서로 맞으면 완전 괜찮은 거야. 법이야. 아니 법 공부를 해서 다, 그래 내가. 아니야 다 정영진 씨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다 물어보고 이분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사실 그 루신 같은 경우하고 통할 수 있네요. 루신이 사실 그분을 계몽해야 돼요. 제가 봤을 아, 때는 이 책을 읽으시고 아니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오히려 또 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는 게 그래요. 내가 더 무지하구나. 아니 루신의 두 번째 부인이 시광핑이라는 사람이 본래 자기 제자였어요. 네. 루신이 이제 교수였고 나이 차이가 29살이고 29살이요? 그 루신의 두 번째 부인이 시광핑이 그럼 무조건 29이고 사랑하지. 루신이 46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보자마자 이 부인이 루신 보고 뭐라 말하냐면 청년 자석이라고 해요. 청년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이 사람도 똑똑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역할도 많이 했지만 루신을 위해서 다 바쳐줘요. 여자가요? 뒷바라지를. 예. 그런 것도 있었죠, 사실은. 예. 두 번째 부인이면 결혼을 뭐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신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식으로는 이게 좀 약간 약점이구나. 지금 딱 걸렸어 지금. 뭐예요 빨리 사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지식인으로는 아주 1급의 지식인인데 네. 이 사생활 문제에서 동생 부부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동생이요? 부부요? 동생 부부. 동생이 있어요 네네. 루신한테. 그러니까 루신이 본명은 주수인이에요. 네. 주는 성이고 어. 수인은 이제 이름인데 수는 뭐냐면 나무 숫자 사람 인자. 음. 그 뭐냐면 사람을 이제 숫자가 나무 숫자가
심는다, 기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사람을 기른다. 동생은 뭐냐면 주작인이라고 해요. 네. 사람을 만든다. 어. 그러니까 이제 루시는 일본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고 네. 동생은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가 하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하숙집에 딸을 이제 있었는데 그 하숙집 딸을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 예, 일본인. 재밌다. 예, 예. 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동생도 귀국하고 루신도 귀국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루신이 1919년 이 소설 이제 막 이제 광인일기 쓰고 막 그런 시점인데 북경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루신은 북양 정부라고 당시 이제 군벌 정부의 교육부 관리로 있었어요. 네. 요즘 지금 장학관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예, 북경에 이제 전통 집이 4번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채가 있고 바깥채, 뒷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자 자기는 중간에 있고 바깥채는 자기 이제 모친하고 자기 본부인 있죠. 본처. 네. 본처를 살게 하고 또 뒷채는 동생 부부를 같이 이제 이렇게 산 거예요, 같이. 네. 아 이거 어째 얘기가 콩닥콩닥하는 애 나는 희한하게 지금. 간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 그러니까 집 이 동생도 베이징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식인이고. 지식인 부부예요. 근데 잘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하고 또 사이가 같이 일본 유학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정말 동생하고 평일날에 휴일날에는 동생하고 서로 진짜 서점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하고 정말 토론도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형제 사이가 좋을 수 없다. 이런 사이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네. 4년을 잘 살고 있었는데 1923년에 네. 7월 19일 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동생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루신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네. 집 이제 그쪽에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를 딱 주면서 이제 당신하고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신한테? 예. 예. 근데 뭐냐면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루신 선생, 형이라 안 부르고 루신 선생. 나는 어제자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쭉 있으면서 이 편지를 딱 보내주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신이 대화를 좀 하고 싶다는데 말할 필요도 없다고 거절을 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당신 혼자 나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루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좋아 나가겠다 해가지고 진짜 자기 몸만 책하고 몇 가지 옷 한두 가지만 가지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집에서요? 예. 첫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분이 있고 그냥 자기 혼자만. 예. 장남인데. 예.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자기 뭘 집이거든요. 자기가 산 잘못했는데. 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의 10달 동안 완전히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집이든 방이든. 그러니까 네. 반찬 하나만 먹고 정말 궁핍생활을 해가지고 짐을 빨리 찾아가라 했는데 사람을 시켜서 찾아가라 해도 안 가고 계속 혼자 고생을 했거든요. 10달 뒤에 루신이 이제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집을. 네. 내가 이제 짐을 찾아가겠다. 근데 루신이 딱 혼자 문을 이제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0달 만에. 들어가니까 동생 부부가 딱 루신을 보자마자 흥분을 해가지고 부인은 일본말로 중국말로 막 욕을 퍼붓고 형 재수 씨가 동생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중국집에 있는 청동 향료 있죠. 네. 이 잘못 청동이라는 게 향로 있잖아요. 이 향을 네. 이걸 던져가지고 루신 머리를 향해서 막 그냥 바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루신 이제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다 아는 친구가 이제 팔을 안 쳤다면 이게 정통으로 루신의 머리에 맞았다면 바로 뭐 그냥 루신 적사했을 정도로. 그리고 루신도 흥분해가지고 이제 도자기로 만든 베개 이런 걸 가지고 동생한테 집어 던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고. 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유를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냐. 대충 감은 오네. 대충. 근데 뭘까요? 그 일본인 부인은 왜 화를 내? 아니지. 그러니까 일본인 부인을 어. 겁탈한 거야. 근데 여자가 응했겠지. 아니지. 응했으면 이렇게 화를 낼 리가 없지. 맞습니까?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건 진작 말했어야지 여자. 아니 그래서 이게 결국 루신이 이제 12년 후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네. 근데 동생이 루신이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와. 미동도 없어요. 뭐 장례식도 참석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동생은 이제 60년대 말까지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7, 80년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기 같은 걸 찾아봤는데 동생이 그날 관련된 그 이제 며칠간 관련된 일기가 다 칼로 다 도려냈다는 거예요. 동생 주작이는 일기장은 칼로 도려내 있고 루시는 그냥 사움했다 정도 간단하게만 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이제 영혼이 미궁으로 사라졌죠. 아 이걸 근데 밝혀야 이제 돼.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루신이 재수 씨가 목욕하는 거를 창문 너머로 구경을 하다가 들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야? 그게 그런- 끝이에요? 아니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 이러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저 성공회대 신학대학교 교수로 네. 계시는 김명호 선생님이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번
기고를 하셨죠. 그래서 아주 참 루신에 관련해서 루신과 루신의 동생 그 정말 그렇게 절친한 형제가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로 죽음에 또 여자가 껴 있어. 여자 문제밖에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 문제뿐이야. 근데 목욕탕 훔쳐본 거는 조금 약하긴 약하네, 그죠? 너무 약해. 그거가- 실망했어요. 아니, 너 기대에 맞추려고 아니. 이 얘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뭔가 대단한 스토리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목욕탕 훔쳐본 건 좀 약한데 화장실 아닙니다. 일단 뭐 동생한테는 그렇게 완전히 이제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두 번째 부인이 있다고 한 건 그럼 쫓겨난 다음에 새로 부인을 만난 거예요? 네네.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네네. 46에 29에 시간행을 만났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제자하고 사이에서 이제 애정이 싹 텄지 않습니까? 네. 그 둘이 명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양지서라는 지금도 세계 서한문학 편지를 서한이라고 합니다. 서한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거든요. 아 그 편지가요? 둘이 또 주고받은- 주고받은 편지. 러브레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 그게 애틋하고 막 그래요? 네. 무슨 내용이죠? 아니 사상이 주로 담겨 있죠. 뭐 어떤 아. 그런데 어떻든 두 명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합니다. 루신에게 시강평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 작품이 가능했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우리 저번에 제화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 두 번째 부인이죠. 안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명작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 이거 똑같다는 거죠. 일단 그 대문호들은 두 번째 부인까지는 기본으로 가는군요. 뮤즈가 있어야 돼. 그 뭐 뮤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대가들의 뮤즈들은 좀 비극적인 운명들이 많죠. 로덴 같은 경우는 까미오 클로델 정신병원에 가서 미쳤잖아요. 네네. 뭐 그리고 구스타브 말러라고 아주 유명한 네네네. 오스트리아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인도 아주 재능이 있었답니다. 알마 말러가. 그런데 결국 음. 남편을 위해서 결국 이 자기를 좀 숨겼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또 반대 경우도 많죠. 뭐 아주 둘이 잘 된 경우도 많죠. 우리 멕시코에 그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프리다 칼로라고. 네네네. 예, 눈썹. 수염도 막 그리고 화가에. 그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남편 디에고 리베라하고 둘이 네.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계속 성질이 불같았지만 두 명 다 아주 뛰어난 최고의 화가로서 네, 네. 어쨌든 남편이 참 바람도 많이 피우고 애를 정말 많이 먹였지만 두 명이 어쨌든 이런 그걸 이뤘죠. 우리 같은 경우도 유명한 경우가 있죠. 그 김한규 화백 아시죠? 네. 김환기. 예, 어. 소아 김한규 화백. 그럼 거의 뭐 최고가인데. 유명하죠. 응. 그 화백의 부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일 겁니다. 딸 셋 놓고 다시 재혼한 거니까. 그 김양한이라고 네. 그 두 분이 정말 그 사랑 이제 러브 스토리가 아주 정말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데 그 이 더 재밌는 게 그 김한규 화백이 이제 딸 셋을 놓고 이제 그 김양한 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 네. 그 김양한이 누구냐면 본래 이상의 부인이었어요. 소설가 이상의 아 부인. 진짜요? 그러니까 이 김양한 씨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탁월한 거죠. 그렇네. 첫 번째 남편 이상을 이상이고. 딱 배우고 이상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이고 그때 이름 변동님이었어요. 아. 변 씨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김한규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딸 셋 딸린데 너는 아무리 그래도 애도 없는데 왜 딸 셋 딸린 남자하고 재혼하려냐.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 이름을 고쳐버리겠다. 그래서 김한기 이름 김씨를 쓰고 향안이라는 이름은 김한기의 본래 호가 향안이었거든요. 마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두 명이 정말 그 뭐 이 어느 정도냐면 부인이 이 남편을 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프랑스 유학을 가요. 그러면 또 남편이 좀 이따 따라가고. 그래서 이 남편하고 해외 생활에서 이 남편이 정말 최고의 어떤 화백으로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죠. 또 부인도 아주 에세이를 잘 쓰고 해가지고. 위대하시네. 이 시대 최고의 작가, 글 쓰는 작가 한 명과 그림 그리는 작가 한 명을 그렇죠. 자신의 남편으로 만든. 그렇죠. 그 지금 그 바로 거기 그 김한기와 이쪽 계보가 우리 연예인하고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구요? 아이돌하고 이번에 말썽 많았던 누구요? 탑하고. 빅뱅의 아 탑이- 맞다 맞아. 어떻게? 외손자인가 그렇죠. 탑이. 맞습니다. 탑이 김한기 생질, 김한기의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죠. 생질이라고 하죠. 김한기 외삼촌이죠. 김한기 생질의 그 외손자예요. 맞아요. 탑이 손자가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곧 그래서 연결됩니다. 되게 맞습니다. 관심 많잖아요. 네네. 그림 모으잖아요. 탑이.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핏줄이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김양한 여사 있잖아요. 김한규 네네. 화백의 부인이었던 네네. 김양한 여사가 본래 이제 이상과 결혼했잖아요. 그 이상의 가장 또 절친한 친구고 김한기의 친구가 이제 누구였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약간의 이제 등이 곱사 등이 해가지고 화백으로 유명했던 구본홍 화백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구본홍 화백하고도 이제 다 관련이 되는데 그것도 구본홍 화백의 그 외손녀가 바로 강수진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네. 야, 우리 예술계 예술은 그런가 계보도 봐. 확실히 그 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가 봐. 그리고 영화 감독하는 이번에 옥자인가요 만든 봉. 봉준호 감독 그 외할아버지가 그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아주 대하 소설을 쓴 그 소설가 박태원의 외손자 되죠. 그래요.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우리 정민현님은 조상 중에 누구 좀 없어요? 정약용, 정약용. 목민신. 그건 내가 족보 산 거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해줬잖아요. 우리 그런 걸로 가지 맙시다. 아니 그럼 정영진 씨 누구 있어요? 정몽주. 우리도 샀어.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여기서 이러고 있나 봐. 여기가 어때서? 아니 우리 저 정박님은 네. 조상님 중에 누구 없어요? 우리 정민님하고 제가 같죠. 아 정약용. 예, 같은 네. 우리한테는 정박님이 있어요. 황송무지합니다. 아니 좀 최근 뭐 이게 좀 근대사에는 없어요? 이렇게 있죠. 뭐, 누구요? 정세균 국회의장. 아 같은 쪽이에요. 또 국회의장 있잖아요. 옛날 정내역 국회의장 주로. 주로 정치가가 있네. 그리고 좀 군인도 한 명. 또 국회의장 있었네. 정일권 국무총리. 아 거기도 주로 뭐 그쪽이에요. 다 그쪽 계열들이죠. 예. 나는 정주영 회장 영화 이쪽에. 어디다 갖다 대세요 지금? 근데 뭐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책 얘기하다 이 책 네. 주변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네요. 그렇네. 이 루시는 그러면 일단 뭐 그 책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네네. 뒤로 미루고 예. 루시는 뭐 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루시는 결국 계속 나중에 이제 그 밖으로 돌다가 학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수. 교육부 관련 일을 좀 했고 네. 그 교육부에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 전공하고 좀 특이한데 미술 교육을 맡았어요. 미술 교육이요? 예, 미술 교육과 관련된.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나? 예, 이 사람이 바로 그 케테 콜비치라고 독일의 유명한 판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화를 이제 중국에 소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판화야말로 가장 민중 예술에 가깝다. 아, 맞아요. 그죠? 많이 찍어내고 공유하기 좋고 네. 강렬하고 단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 이 민중 예술의 성격에 맞다 해가지고 그런 판화 운동에도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이런 운동을 제일 많이 한 거죠. 그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뭐 그러니까 평가가 엇갈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장 뛰어난 작가로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오쩌둥이 네. 루시는 아주 위대하다고 평가를 네네네. 해가지고 네. 이게 아주 신격화까지 되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소련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치면 고리키, 막심 막심 고리키를 고리키. 쳤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린 루신이 있다.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결국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마오쩌둥이 40년대 그 연안광안가 거기서 약간 이제 루신의 잔문은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하거든요. 루신의 잔문. 예, 여러 가지 수필 이런 게 좀 이제 그리고 50년대 후반에 이제 루신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네. 죽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지금 루신이 살아있다면 그 당시 이제 또 인민공사하고 대약증 운동하고 여러 가지 좀 중국 공산당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저지른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사상투쟁 이런 걸 전개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마오쩌둥한테 지금 루신이 살아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마오쩌둥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대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대국 대사가 이미 이렇게 흘러가니까 가만히 지켜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서 글을 쓰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좀 감옥에 가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루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좌파다 우파다 이거보다 네. 리얼리스트라는 거죠. 현실주의 그리고 아주 정말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모순이라든지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이지 그걸 눈 감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결국 또 감옥에 가. 현실의 권력을 고발하는 그런 기자적인 뭐 진짜 지사적인 정신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루신이 네.
루신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 좀 잘 살았던 모양인데. 예, 잘 살았죠. 어린 시절 잘 살았는데 이제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락하니까 뭔가 이거 자기가 이제 몰락하는 거기서 뭔가를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뭘 해야 된다는 그거는 있을 텐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문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 환등기를 보면서 그 얻은 충격들 네네네. 그리고 또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셔가지고 아버지를 살리려고 온갖 그 민간 처방이다 한약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 충격으로 이 사람이 의학 공부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깨부숴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한번 정말 신학문을 배워서 가족과 사회와 이 국가 이런 어떤 좀 계몽적인 지식인 이런 어떤 마음이 싹 트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이 소설이랑 네. 펄복의 그 대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나요 혹시? 글쎄요. 이게 펄백의 돼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네. 안 납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네. 그 돼지잖아요. 토지가 아니고 우리는 네네네. 박경민 선생 토지잖아요. 네.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소유 관계가 걸려 있고 돼지라는 것은 이제 번역하면 디어스거든요. 네, 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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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잘 해봐. 우리 디어스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어려워. 네. 지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경제관념 이런 게 좀 경제관념이라든지 현실의 어떤 계급관념 이런 것들은 좀 없고 광활한 어떤 땅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연에 그러니까 대한. 저는 보면 너무 좋은가 봐. 정민현님 이거 지금 지역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경상도 가면 다 이렇게 해요. 디어스로. 우리 경상도식 영어 경상 프라빈스 누가 중간에 통역가가 필요해. 디어스라고. 네, 디얼. 그런 네. 개념 자체가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보면 어떤 한 집안이 있었는데 왕눈과 오란이 정말 어려운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갈등 속에 잘 수습해가지고 한 가족을 이뤄내고 자연과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인습에 맞서가서 네. 한 이제 흔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런 인상을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뭐 자연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좋은 인상을 받긴 받았는데 네. 또 우리나라는 한때 정말 그 펄벅 전집까지 나왔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또 우리는 맞아요. 펄벅을 좋아했어요. 뭔가가 있었겠죠. 자연에 대한 어떤. 근데 여기는 그건 좀 다르죠. 이 중국의 어떤 민중들이 아주 지금 무지몽매하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뭐 내가 그래 잘난 지식인이 깨우쳐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같이 진짜 어깨를 걸어가면서 같이 과연 어떻게 이 어둠 속을 뚫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탐구해보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펄벅이라는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 서양인의 시각이고 여기는 같은 내부에서 중국인의 시각,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그 문학적 소양에 뭐 소양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닙니다만 문학적 소양의 가장 큰 단점은 세계 문학 전집으로 이 모든 책들을 다 봤다는 게 문제거든요. 또 특정 시기에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유행했던 그 전집들이 다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 거구나. 6학년부터 아마 중학교 1, 2학년 사이에 다 읽었다고 이거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온 세계 전집은 책들이 이제 문고판보다는 좀 크지만 네. 책을 많이 좀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레미제라블 이것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대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그것도 한 권짜리야. 한 300페이지도 아니 한 200몇십 페이지짜리 짧은 한 권으로 나와 있고 아큐정전이 뭐 하여튼 이런 책들이 다 그렇게 한 권짜리로 된 걸 제가 읽었는데 다 전 어디 가서 읽었다고 하죠. 읽었으니까. 그치. 근데 제대로 된 이해도 그 나이도 어렸으니까 못했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게 출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일본 번역된 걸 다시 중역했다고 하죠. 원서를 그렇죠. 번역한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일본 거를 일본어로 된 거를 다시 우리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하죠. 내가 가끔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이 책을 내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 하면 전혀 이 책은 새로운 책. 내가 읽었던 책이 전혀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바로 이
아큐정전이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걸 네. 읽은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맹 롤랑, 로맹 롤랑. 예, 장 크리스토프라는 네. 소설로 대하 소설로. 그것도 내가 세계 문학 전집에서 읽었거든. 그게 아주 장편이에요. 그게 장편이에요? 예, 아주 예. 한 권짜리. 그거 한 권짜리. 대하 소설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내가 한 권짜리 읽고 그 뭡니까 그저 오디세이 네, 네. 이것도 다 한 권짜리 다 읽었어. 엄청 양이 많죠. 다 사실 보면. 원래 되게 많은 거죠. 예, 이게. 예, 예. 미치겠어 쓰기도 내가. 힘들겠다 한 권으로. 어, 근데 그 로맹 롤랑도 네. 이걸 읽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큐정전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아큐정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맹 롤랑이 이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나중에 보니까 로맹 롤랑도 이 아큐정전에 초반부가 빠졌다는 거예요. 빠진 걸 읽고 그 사람도 세계 문학 전집에 없구나 이거. 삼성출판사 거. 이씨.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빠져도 그만큼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궁금하네 진짜 어떤 내용인지. 어쨌든 그래도 아예 안 읽은 정민여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 들을 거지 정박님한테 그러면 우리 더 자세하게. 이 책에 대한 진짜 맛을 나는 이제 그 짧은 걸로 읽었지만 진짜 아큐정전의 참맛을 우리 정박님과 함께 2부에서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